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6월 1일부터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는데 오늘 프린터 받으셨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은 하루 전에 공포했고 시행규칙은 6월 1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개정된 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92페이지 포상금제도 할 차례죠. 포상금제도가 시험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이게 파파라치 제도고 다른 법, 공법에서도 예를 들면 주택법에도 포상금이 있고 농지법에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법에는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 거, 별로 나오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모르겠고, 이 공법은 공인중개사법에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정리해 놓은 게 135페이지, 우리 요약집 135, 136페이지에 보면은 포상금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표를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136페이지. 포상금 제도입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 게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에 있고요. 포상금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상금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제도를 보면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여러분들은 그 프린트 보세요. 무부양 7개입니다. 7개.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양도대여한 경우, 이 세 가지였는데 올해 4가지가 신설됐습니다. 추가됐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7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 신고한 경우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 6월 1일부터 신설된 게 거짓으로 전월세 신고하는 경우, 거짓 전월세 신고 하는 것, 전월세 신고하는 것을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하는 게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을 하는 경우,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강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시공시 이 세 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개업 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고발을 해야 되겠죠. 신고하거나 등록관청이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기소 중지돼도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를 해서 재판에 회부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고 재판에 회부 안 하면 포상금 못 받는데, 재판에 회부했는데, 즉 공소 제기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도 포상금 받는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포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자,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받으려면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모두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이건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망보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하거나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이행명령이 있어야,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런데 가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가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가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입니다. 다만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 1,000만 원. 한도액 1,000만 원인 것은 1번만 한도액이 있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한도액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래하지 않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래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두 개. 3,0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의 20%면 얼마입니까? 2, 3은 600만 원이잖아요. 포상금이. 20% 하면 6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 갈 수가 없죠. 한도액까지. 1번만 한도액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포상금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을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부 다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시, 군, 구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균분입니다. 균분.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합의가 없으면 균분입니다.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면은 균분이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포상금 제도 요약집 92, 93페이지에 있고요. 뒤에 비교된 거는 뒤에 말씀을 드렸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특히 92페이지 그 4번, 5번, 6번, 7번 밑줄 친 부분이 올해 신설됐으니까 4가지 포상금 지급 대상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될 겁니다. 나중에 오후에 이제 기출 문제에서 그 포상금 계산하는 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못 받고요.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받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96페이지 요약집 96페이지에 보면은 교육제도, 교육이 5개의 교육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슷비슷한 교육제도. 이 5개의 교육 비교하는 게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교육제도. 연수교육 이런 게 신설됐습니다. 옛날에는 실무교육밖에 없었는데 직무교육, 연수교육이 신설됐는데
자, 어쨌든 교육이 5개인데 거기에 연수교육하고 거래, 사고, 예방교육은 사후 교육입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거래, 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3개, 직무교육, 중개, 실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요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이라고요.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 그 말은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유효기간 1년입니다. 사전교육은. 자, 교육 실시권자를 보면 만약에 5개 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이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기출문제,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지사인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실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를 보면은 교육 대상자는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 또는 소속공개사만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중개실무교육은 보면 등록을 할 자, 소속공개사, 법인, 임원, 책임자, 될 자, 사전교육이니까 미리 받아야 되죠. 모든 임원, 자격증 없는 임원도 중개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있는 임원도 소속공개사라는 용어정의가 있죠. 그래서 자격증 있는 임원은 연수교육 받아야 되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없어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된다. 처음에 임원 될 때.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인회사가 받아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는데 경매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는다고요. 책임자도 안 받고 임원도 안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매수신청 대리는 오로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 개업공개사 등, 자 동그라미하고 등자, 등이라는 말, 개공등이라는 것,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예금이 비결 이렇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비트코인이 비결이 아니고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예금이 비결이다. 이게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연수교육하고 중개실무교육을 비교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시고 중개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밑줄 치십시오. 그 외에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지급윤리는 똑같죠?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법 바뀐 걸 강의를 해야 돼요. 실무교육은 초보자가 받는 거니까 법률 지식을 강의해야 됩니다.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죠.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입니다. 자, 그 다음 기타 맨 밑에 교육시간인데, 교육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이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 대리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이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합격하고 나면 교육 바로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만 교육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실무교육, 저도 현직 강사인데 인터넷에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치면 사이트 나옵니다. 거기에서 돈이 한 13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얼마 정도 해요. 1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돈 내고 그냥 강의 다 듣고 클릭해놓고 안 들어도 모르겠죠. 당연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일단 클릭해가지고 로그인 해놓고 강의 다 듣고 나면은 수료증 출력해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까지는. 원래는 직접 현장에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4일 받으면 28시간이면 4일입니다. 하루에 7시간씩. 4, 7은 28. 그래서 28시간을 했는데 하루만 인터넷으로 듣고 최소한 3일 이상 현장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마 현장 강의를 안 할 것 같아요. 올 연말까지는 코로나 끝나기는 힘들겠죠. 완전히 끝나기는. 자, 그 다음에 사전교육은 교육 언제 한다고 통지 안 해줍니다. 사후교육인 연수교육하고 예방교육만 알려줍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주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를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공고하거나 통지. 10일, 2개월 이런 거 숫자 시험에 나온다고요. 바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위반 시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죠? 그래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안 받아도. 물론 현실적으로는 제가 거래사고 예방교육 강사로 강의를 해봤는데 교육받으러 다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오더라고요. 안 오면 어떻게 하냐면 등록관청이 행정지도를 해요. 교육 안 받는 중개업소 단속하러 나가겠다. 교육받으러 오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교재받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목회 이런 데다가 알려준다고요. 그럼 교육공에서는 친목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교육받으러 와요. 재지은 거는 많이 있거든요. 재지은 게 없다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전부 다 탈탈 털면 무조건 하나는 걸릴 수밖에 없죠. 아무리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법 자체가. 그러니까 다 교육받으러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방교육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연수교육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95페이지에 보면은 교육 지침인데요. 국토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예, 교육 지침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강사 자격, 수강료가 있죠. 돈 내고 받아야 됩니다. 교육. 그리고 수강 신청, 출결 확인, 교육 평가도 합니다. 60점 넘어야 수료증 줍니다. 시험 봐가지고. 그 60점 안 나오는 분이 한두 명이 있어요. 쉬운 걸 내는데도. 그러면 맞출 때까지 60점 나올 때까지 계속 집에 안 보내주고 답 알려주고 다시 시험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돈 내놓고 수료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점수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온 사람 있기는 하더라고요. 5번 교육공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교육비 지원하니까 공짜라고요. 나머지는 다 돈 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 장소, 장소 대여하는 데 들어가는 돈 이런 거 돈 공짜로 하기 때문에 떼줄 수 있고요. 동그라미 4번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고 94페이지
94페이지 그 2번 실무교육 네 번째 줄에 가로 안에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실무수습. 지금 공인회계사들은 실제 그 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 또는 대한변협에서 수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대한변협은 그냥 강의만 하고요.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면 실제 근무를 해봐야 돼요. 소장 작성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실무수습을 실제 중개사무소에 근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교육 지침에 있어요. 실무수습은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중에서 5시간 이상 6시간 이하로 실무수습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침에. 그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그래서 실무교육 강사를 하면 이거 실무수습 강의를 해봤어요. 수습 뭐 하냐면은 그냥 계약서 작성 요령,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이렇게 해가지고 3시간씩 강의해요. 그게 수습이에요. 따로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요. 교육 프로그램 안에 수습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28시간 이상 32시간 교육받는데 막상 이거 계약서 작성하는 거 진짜 첫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처음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뭐 코 뚫는다, 귀 뚫는다 뭐라 하던데 그 골프는 뭐 처음 나가면 머리 올린다 뭐 이런 말 하던데 이것도 코 뚫는다인가 그러더라고. 첫 계약하는 걸. 소, 코 구멍 뚫을 때 아프잖아요. 처음에 소, 코 뚫죠? 그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막 피나고 긴장되고 하여튼 그래서 코 뚫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할 때는 긴장되는데 몇 번 해보면 이제 또 무뎌지죠. 그 처음에는 막 저도 미리 하루 전에 계속 계약서 작성해보고 미리 어디서 찾는지 주소 같은 거 이런 거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그 몇 번 해보면 금방 쉽게 하죠. 등기사항 증명서 그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미리 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첫 계약할 때는. 자, 여기까지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교육제도 1문제, 그 다음에 보상금제도 1문제에서 시험에 2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칙인데요. 벌칙 97페이지 벌칙. 벌칙은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행정벌 정리하는 거 프린터 내드렸었죠? 행정벌 프린터를 내드렸었는데 행정벌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은 그 형법 이게 뭐 형벌이 뭐냐 질서벌이 뭐냐 이런 개념을 우리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 형벌은 형법 총칙의 형벌의 종류를 9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고요.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징역이나 벌금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금고형이 없고요. 도로교통법은 금고형이 있죠. 그 교통사고 나면 금고형을 주로 금고형은 일을 시키지 않는 거고 징역은 일을 시키죠. 교도소 가면 차이점이. 근데 오래 살면서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더 힘들죠. 자, 행정질서벌. 질서벌은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게으른 사람, 해태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질서벌에는 뭐가 있냐면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가산금 있죠. 그 다음에 과징금은 우리 법에는 없는데 과태료가 있는데 그냥 과태료가 질서벌이라고 보면 돼. 질서를 그 행정법에 보면 직접적인 행정 목적을 침해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하고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게 질서벌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나왔는데 모든 우리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서 신고 위반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신고, 뭐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이런 거 신고 있잖아요. 신고 안 했다고 징역 벌금을 부과하는 건 없다고요. 질서를 안 지켰기 때문에 신고는 하면 무조건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허가는 안 받으면 징역 벌금 있죠. 그 신고 시험에 나온 적 있다고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안 하면 벌금 받을 수 있다. X라고요. 벌금 받는 거 없다고. 징역 벌금이 행정형벌이잖아요.
형벌을 받는 건 없다고요. 질서를 안 지키는 경우는 오로지 가태료 뿐입니다. 가태료만 받을 뿐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또는 신고 위반하면 뭐 행정처분 받는 건 있겠죠. 자, 행정형벌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무거운 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징역하고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 없습니다. 2가지 다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다른 법에는 보면, 저작권법에는 보면, 이거 제 요약집 이거 그대로 뺏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 출판하고 이러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작권법에는. 변호사법에도 병과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징역, 벌금이 병과되는 게 없다고요.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징역도 가고 벌금도 내는 건 없다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그리고 모두 이하입니다. 이하. 시험에 이상이다 X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하가 이상이 아니고 이하다, 이하. 살인죄는 보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아침에 그 MBC에 보니까 딸이 아버지 죽인 거 나오더라고요. 부인하고 같이 해가지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배우장 같아, 1순위가. 물론 그 남자가 잘못했더라고요. 남자가 30년 동안 때리고 이랬다고 여자가, 딸이 죽였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남자도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사람들이 있으면 엄청나게 잘해줘요. 여자분한테 꽃도 사다 주고, 아무도 없으면 때리고 이렇게 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 그런데 꼭 그 일본에 그 중학교 학생한테 시험 나온 게 있어요. 배우자를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서 체육 선생님이 그렇게 문제를 냈다고, 주관식으로. 그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냐 하면, 살찌고 이러면 죽으니까 운동해가지고 그 날씬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 살찌게 하지 말라, 살찌기면 그냥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의도를 냈는데 애들이 기발한 답을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 나온 답에 보니까 유리가루를 갈아가지고 그냥 국에 타먹이면,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고, 원래 의도와 다르게 애들이 그렇게 답을 기발하게 한 게 있었다고요. 그 뉴스 보고 나서는 저는 국 먹을 때 배우자하고 지체 없이 바꿔요, 그냥. 그럼 왜 바꾸는데 물어보니까, 이거 먹기 싫다 하고 바꾸고 이러니까. 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다 이하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전부 다 뭐라고요? 이하. 그리고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그리고 가태료와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가태료도 내고 벌금도 내는 것도 없다고요. 병과. 아마 시험에 병과, 병행해서 부과한다 해서 병과, 이런 말이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 방문각 3회 모의고사는 2회보다는 훨씬 문제가 좋더라고요. 실제 기출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 2회 때는 사이드에 있는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많았고요. 3회 때는 시험에 나올 것만 다 돼 있고요. 개정된 거 하고 기출문제 패턴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의고사 보셨죠? 딱 제가 강의 안 한 거 한 개 지문이 있더라고요. 시험에 나온 적 없는 거.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뭐 보험 설정해야 된다, 그런 거 나온 적 없어요.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중요한 지문은 아니라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이때까지. 법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고 이런 거는 유권 해석이라고. 지군이 바뀔 때마다 유권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말 안 한 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말 안 하는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억나요? 문제.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 누워야 한다. 뭐 그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공무원도 뭐 현실적인 걸, 유권 해석을 한 사람도 뭐 현실적인 걸 감안 안 해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휴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무실 계속 월세 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무소 있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휴업하더라도. 그리고 또 휴업하고 문 닫아 놓으면 손님 다 끊기죠? 그럼 권리금 다 날아가는 거죠. 지금 계속 장사가 돼야 권리금도 받을 거 아니에요. 영업을 해야.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영업이 안 돼도 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권리금 일부러 남한테 넘기려면 막 계약서 이렇게 가짜 계약서 만들어가지고 쌓아놔요. 이렇게 계약됐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권리금 많이 받고 넘기려고 한다고요. 특히 여러분들 합격하자마자 바로 개업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바로 이제
시험 합격자 발표나고 나면 개업할 사람 많은 거 알고 일부러 가짜 계약서 써가지고 이렇게 계약 많이 됐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그 탐문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그 매물 올리는데 사이트 이런 데 보면 매물 같은 게 많이 올라가 있는 데가 좀 아무래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를 그 실사를 해봐야 된다고, 진짜 영업이 잘 되는지. 어쨌든 그렇게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하고요. 권리금 못 받으면 보증금이라도 빼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그냥 휴업하는 사람 없다고요. 문 닫아놓은 사람. 병원에 입원해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언제 병원을 장기간 입원하는데 계속 휴업해 놓을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는 제가 일주일까지 휴업하는 데는 보기는 봤어요. 태어나서 부모님 상당해가지고 써붙여놨더라고요. 일주일 휴업한다고.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한 달, 두 달 휴업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권 해석은 휴업 중에도 사무소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월세 계속 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은 없다. 그 질문 하나만 별로 안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혹시 뭐 3회 모의고사 중에서 저는 다 풀어봤으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라고요, 쉬는 시간에. 자,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 프린트도 따로 내드렸고, 우리 암기 프린트에도 보면 26번인가요? 21번, 예, 21번에 있고요. 또 행정벌 정리된 프린트에도 있고요. 21번에 이거는 벌칙하고 행정처분은 단순히 암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험에 행정처분에서 2문제, 여기서 2문제 평균 나옵니다. 2개 합해서 4문제는 평균 시험에 나온다고요. 모의고사도 볼 때마다 나오죠. 이게 뭐 징역벌금, 행정처분 나오죠. 그 모의고사를 꼭 보기는 봐야 되는 게 모의고사가 필요하기입니다. 모의고사 보고 나면 포기하려고 한 사람이 많다고, 수업 안 되는 사람도 많고, 그런 멘탈 약한 분들은 모의고사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냥 집에서 풀어보고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아직도 150일이나 남았는데 그거 점수 안 나온다고 하루에 한 문제씩만 하면 75점으로 합격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포기하면 절대로. 그 두 문제는 나오는데 10점입니다. 이걸 10점을 맞추지 않고는 고득점 하기 힘들다고요. 단순히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판사들도 검사들도 이 벌칙 다 암기 못합니다. 그때그때 법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다 조회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벌칙 다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작년 8월 21일부로 신설된 게 이게 시공시 3개가 신설됐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한 망보로 등록을 한 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요거는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금지행위에도 나와 있죠. 11번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2번에 있나요? 암기 프린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말도 간판 달아놓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그렇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간판만 달아놔도 쉽게 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만약 간판 달아놓고 실제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겠죠. 난 한 건도 안 하고 간판만 달아놨습니다. 이래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이라는 명칭만 사용해도. 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사장, 회장, 소장 이런 말 써도 안 됩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중계약서나 이중직업은
형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중계약서 적어도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의무 위반한 경우 비밀준수 의무 위반하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거 하나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불벌죄죠. 명예훼손죄 이런 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런 게 반의사불벌죄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반의사불벌죄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비밀준수. 그 다음에 이 광고라는 말이 시험에 반드시 오래 나올 겁니다. 광고라는 게 지금 이게 아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근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 프린트는 23번에 있습니다.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입니다. 명령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는 허위매물 올리는 겁니다.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지금 광고가 이 네 개 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이 네 군데 다 해당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한방 부동산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개별 기준 500. 개선명령,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임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400만 원입니다.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입니다.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됩니다. 감독상 명령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개별 기준은 200만 원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5번에 10번, 11번에 해당됩니다. 암기 프린터 55번에 10번, 11번, 12번, 13번 거짓 보고라고 돼 있죠? 거짓 보고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은 거짓이라고 해놨냐 하면 55번은 거짓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감독상 명령이 뭔데요?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하는 게 감독상 명령이거든요. 보고하라고 했는데 거짓 보고했으면 그게 감독상 명령 위반이랑 같은 의미라고요. 암기 프린트 55번에 10, 11 있습니까? 10번, 11번? 그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개별 기준은 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개별 기준 100만 원입니다. 그 시험에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나오면 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개별 기준이 위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개별 기준이 100만 원이고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150만 원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개별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100만 원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가 있는데 개별 기준이 5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개별 기준을 정한 이유는 공무원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요. 늘리더라도 이 기준금액 500을 초과할 수는 없죠.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2분의 1에 보면 3번, 4번, 5번, 6번 자격정지, 업무정지,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이 4개는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56번에 2분의 1에 3번, 4번, 5번, 6번 4개를 묶어놓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요.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개별 기준이 400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00에 2분의 1을 늘리면 600, 2분의 1을 줄이면 200인데 법에서 500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00은 될 수 없죠.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명칭 표시 위반인데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광고 나왔네. 광고가 지금 4군데 다 해당될 수 있다고 했죠.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 적으면. 그 다음에 또 광고하면서 성명, 소연 등을 적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명, 소연 등. 제가 이 경기도 다른 지역을 강해보면 시흥시가 젊은 도시라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옆에 이게 광고 붙여놓은 거 보면 이게 성명, 소연 등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유리창에 붙여놨잖아요, 광고.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다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 시흥시에 광고 해놓은 거는 대부분 보면 법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는 군포나 이런 데 보니까 안 지킨, 그냥 전화번호만 적어 놓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누가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전화번호만 적어 놓고. 보통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 놓은 경우 있다고요. 만약에 그게 건물주면 상관없죠. 건물주면 처벌 안 받죠. 건물주가 다가구 같은 거는 건물주 직접 임대해가지고 핸드폰 번호 같은 거 벽에 써붙여 놓은 거 있죠. 크게 못 보셨어요? 예, 그런 거는 건물주면 괜찮아요. 그런 핸드폰 번호만 적어놔도. 근데 개업공개사가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성명, 소연 등 이거 안 들어가면.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은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이 성명, 소연 등 외에 5개를 더 표시해야 된다. 소면, 종가형, 종갓집 형님이다. 테스 형이 아니고.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중개상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5개 하면 10가지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다가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는데 건축물인 경우에는 또 8개를 더 명시해야 된다고 했죠. 이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죠.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 8개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개별 기준은 50만 원. 등록증 취소되고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50만 원, 자격 취소되고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 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30, 개시 의무 위반 30. 개시 의무가 등수보호자 몇 등 했는지, 등록증, 등수보호자,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개시 안 하면 30만 원. 3월 초과 무도한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20.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과태료는 누가 부과징수하는지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확인 설명 관련된 거는 등록관청, 부당한 표시 광고도 등록관청, 그 다음에 거래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의사가 실시하니까 시도의사가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다 등록관청인데 다만 자격증 반납은 시도의사에게 하는 거죠. 시도의사가 부가징수합니다. 누가 부가징수하는지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잘 모르면 뿌린 자가 거둔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등록해 준 사람이 등록 취소하고 등록증 반납 안 하면 등록관청이 과태료도 부과한다고요.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자격 취소도 하고 자격증 반납도 받는다고요. 반납 안 하면 과태료도 시도의사가 부과한다고. 자격증 관련해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 인가도 국토부 장관이 해줬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국토부 장관에게 하죠. 지정취소도 국토부 장관이 하고 과태료도 국토부 장관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요거 빼고 확인설명, 부당한 표시광고는 등록관청, 연수교육은 시도지사입니다. 누가 부가징수하는지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지금 10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그 과태료 부가징수권자 박스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00페이지에 보면 2분의 1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과태료.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벌칙을 다 했고요. 그게 102페이지, 103페이지, 지금 이게 102페이지, 103페이지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거 500, 400, 300, 200 이렇게 개별 기준이에요. 이 개별 기준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 암기해야 되냐, 이거 표를 102, 103페이지 자꾸 묻는데 어차피 암기할 거.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암기했어요? 지금 500, 400, 300, 200, 100 무거운 거부터 했잖아. 순서들을 무거운 거부터. 그럼 대충 느낌으로 찾을 수 있어요. 500, 50, 30, 20 무거운 거부터 했잖아요. 요약집 102페이지, 103페이지는 무거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행령에 있는 조문 그대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요약집을 저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도 강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학원에. 그래서 제가 그냥 법 시행령에 있는 조문 순서대로 해놓고 칠판에는 제 암기 방식대로 해놨다고요. 굳이 뭐 구체적으로 200, 300 꼭 암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거운 거부터 돼 있다 순서대로. 그러면 풀 수 있다고. 시험에 다음 중 개별 기준이 다른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답이 5번이죠. 5번 개별 기준이 400이고 나머지는 500이잖아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개별 기준이. (104페이지) 양벌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벌 규정까지 보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잖아요. 양쪽을 다 벌한다. 누가 잘못했을 때,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만 벌받고 직원은 벌받지 않습니다. 104페이지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한마디로 말하면 직원이죠. 이 직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48조 또는 49조 행정형벌, 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행정형벌.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후에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그 직원을 벌한 후에 그 개업공개사 사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밑줄 치십시오. 해당 조에 규정된,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벌금형 메모하십시오. 벌금형을 과한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절대로 징역 가는 일은 없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도 갈 수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해당 조에 규정된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직원이 했다면 직원이 1천만 원 벌금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장도 무조건 1천만 원 선고받는 게 아니라 1천만 원 이하를 선고받는다고요.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직원이 벌금 1천만 원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액수, 똑같은 액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로 나왔다고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라고요.
자, 다만 사장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 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죠. 그러나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아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을 할 때 이 법은 본인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직원 잘못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도록 한다면 그건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질서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판례 사건 번호 적어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과태료, 행정질서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해도 양벌 규정 적용 안 되죠. 양벌 규정은 행정형벌, 징역이나 벌금의 경우에만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